총리 앞으로 넣어주시죠. 대한민국 국회에 6인조 사드 밴드가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 무능한 정권의 하수인들이 저 우스꽝스러운 가발이나 뒤집어 쓰고 사드 계담송을 부르고 사드 댄스나 춤추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 이런 천인 공노할 작태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저 상황이 대선 전 상황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국방위원회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사드 전자파는 싫어. 그럼 밤이면 밤마다 김정은의 수소폭탄은 좋아요? 이건 나라의 안보를 조롱하는 일입니다. 두 번 다시는 안보 가지고 장난치지 말도록 총리께서 앞장서주세요. 네, 저도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탈원전,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400 월급 인상,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비정규 제로. 대통령 말 한마디 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일단 쓰고 보자는 연로족이 따로 없습니다. 나라 국간이 그들 나든 말든 캐세라 세라가 따로 없습니다. 이건 내용을 떠나서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훼손한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산타클로스 할배라도 됩니까? 이건 입만 뻥끗하면은 몇 조에서 수십 조를 풀고 있으니 자신들이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이래도 되는 것인지 총리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우선 탈원전은요 대선 때 5개 주요 정당 가운데 4개 정당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 중에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부양의무제 폐지 5개 정당 모두 공약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심성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을 남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최순실 국정농단에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혜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 내년 예산의 복지 예산은 12.9% 늘어난 반면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 7.1%보다 낮은 6.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시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북핵 위기 대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지적을 달게 수용합니다만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의 국방비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 조씩이나 퍼붓고 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지 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리 들어가십시오. MBC 김장겸 사장 내쫓을 겁니까? 제가 알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사 사장, 이사 그 비리 캐낸다고 압력 넣고 뒷조사하면 안 되겠죠. 그 위법한 거겠지요. 압력 넣으면 안 되겠죠. 권력을 이용해서. 네, 어느 경우에나 권력의 남용은 반드시 그 다음에 다시 청산을 받게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 언론 보도, 허위 과장 왜곡 보도의 사례들입니다. 방송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언론들이 언론 자유를 너무나 심하게 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사태 때라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보도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총리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지금 저기에 대한 책임 여부를 여쭈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것은 언론사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런 허위 과장 왜곡 보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명제만큼은 명쾌한 거죠. 언론은 공정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걸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허위 과장 왜곡 보도들이었습니다. 최근에 MBC,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보도입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민노총 산하에 네. 언론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 그리고 현 사장이 꾸려가는 방송, 어느 게 더 객관적이겠습니까?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에
답변이 아닙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언론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이 객관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장악했느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보도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본능적으로 어느 것이 공정한 보도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정한 보도를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가 임시 배치인가요? 국내법을 무시할 수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예? 국내법을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배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2009년도에 국군 정보사 신축 사업, 2013년에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 2016년도 해병 항공단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은 환경영향평가를 관련법에 의해서 면제받았어요. 네. 근데 왜 사드 방어요기만 같은 군사 상황인데도 왜 이거를 면제하지 못하는 건가요? 이전 정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편법적으로 했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 정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부가 설득을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가겠다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영향평가를 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까?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왜 안 했습니까? 제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로 말해서 다 환경영향평가 해야죠. 오히려 제가 네?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전 정부 때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했다면 왜 사드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했던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쪽에서 볼 때는 1950년도 6.25를 발발하고 나서 계속해서 핵 개발을 했다고 저는 자료에서 봤습니다. 네, 옳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 속아해 도대체 현실로 돌아올 겁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이후라 그러면 어떤 정부들이 있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북한에서 계속 형태만 달리했지 과거 정부 대통령들이 얘기했던 걸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뭐 별의별 말씀을 다 하셨어요. 미래로 갈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그게 맞는다고 보세요? 그렇게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말했던 게 다 맞다고 보세요? 네, 과거 정부의 책임을 따지기로 하면 저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참겠습니다.